저는 냄새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제 입에서 냄새가 나서 그런지 저한테 피하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입에서 냄새가 나는 어떤 징조랄까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으면 그때는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가 백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혀 위에 이렇게 하얗게 끼는 거에 이제 백태거든요. 흰 백자의 이끼태예요. 바위에 이끼가 끼듯이 혀 위에 이렇게 하얗게 이끼 덮이듯이 덮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태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세균들입니다. 혀 위에 이제 유두돌기라는,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오돌오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유두돌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끼는 거, 그 틈 사이에도 이렇게 막 끼고 그래요. 백태가 많으면, 세균들이 이제 많다 보면, 그러면 이제 냄새가 좀 날 수 있죠. 백태는 왜 생기느냐 하면, 첫 번째가 입이 건조하면 백태가 많이 생겨요. 두 번째가 이제 역류가 되면서 또 백태가 많이 생기기도 하죠. 백태가 있으면 입냄새가 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매핵기라고, 쉽게 말하면 이게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에요. 매실 매자에 핵이라고 하는 건 씨앗을 말하거든요. 매실 씨앗이 여기에 딱 목에 걸린 듯한 기분, 이런 걸 매핵기라고 해요. 그래서 뭐가 뭐 걸린 것 같은데 뱉어도 나오지도 않고 상표도 들어가지도 않고 뭐가 딱 걸렸어, 아주 성가셔, 요런 느낌. 이 매핵기가 생기는 건 이제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뭔가 이렇게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식도 역류입니다. 위식도 역류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후두부 이물감이에요. 목의 이물감이 위식도 역류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목의 이물감도 입냄새의 하나의 징후다. 자꾸 목에 걸린 것 같다 이러면 그것도 입냄새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입이 마르게 되면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왜 입이 마를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분 부족이에요. 체수분 부족. 물을 적게 마시는 거죠. 입이 마른 거는 결국은 침이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애기들 보세요. 입에 침을 줄줄 흘리잖아요. 아기들은 침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르신들 보세요. 자꾸 입이 마르셔서 사탕 드시고 또 말씀 좀 하시다 보면 여기 허옇게 이렇게 뭐 끼잖아요. 그죠? 거품 같은 것도 생기고 끼어요. 그게 이제 자꾸 입이 마른다. 침샘에서 침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기들은 침샘 세포가 많아요. 그리고 또 체수분도 많아서 침이 막 나와요. 그런데 어른들은 연세가 드시면 침샘 세포 자체가 좀 감소해요. 자꾸 이제 노화와 함께 침샘 세포가 좀 파괴돼요. 그러면서 세포 자체가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이 마르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체수분은 충분해. 물은 충분히 마셨어. 입이 마르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물을 많이 드세요. 흔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입은 말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마 대부분은 사실은 자율신경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긴장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꾸 긴장이 되는 거예요. 체수분도 충분하고 또 내 침샘 세포도 아직은 뭐 괜찮아요. 이런 분들인데도 입이 자꾸 마른다. 그러면 자율신경, 나도 모르게 자꾸 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주 또 드물게는 이제 내 면역 체계가 침샘 세포를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파괴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뭐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게 되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주로 이제 혐기성 세균들이라고 그래요. 그 세균들을 자꾸 씻어줘야 되는데 침을 삼키면 위장으로 들어가요. 위장 안에는 위산이 있거든요. 그 위산으로 다 소멸돼요. 살균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면 입안에 세균들이 적게 되는데, 입이 건조하게 되면 침들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자주 계속 씻어주지 못하게 되면 입안에서 그런 악취를 유발하는 세균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편도염, 또 편도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편도결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냄새가 또 날 수가 있죠. 편도라고 하는 조직은 우리 몸의 어떤 방어 체계 중에 하나예요. 외부에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산소를 들이키는데 거기에 뭐 산소만 들어오겠냐고요. 먼지도 들어오고 또 떠다니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들어오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런 장애물들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콧구멍에 들어오면 코털이 그걸 이제 막아줘요. 코털에 약간 기름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흡착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들어가면 갑계라고 하는 부분을 통과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점막층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콧물이 나오면서 그런 먼지라든지 뭐 이런 불순물들을 흡착을 해요. 또 건조하고 찬 공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콧물들이 촉촉하게, 수분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또 따뜻하게 해서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겨주면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볼록한 부분인데 거기가 또 3차적으로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목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편도가 또 브로킹을 해줘요. 우리가 그래서 몸이 안 좋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하면 편도가 막 부풀어요. 왜 부푸냐?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브로킹을 많이 걸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나치게 되면 편도가 많이 붓게 되고, 편도가 부으면 편도 조직에는 이렇게 빼끈한 게 아니고 여러 약간 홈이 있어요. 이거 편도와라고 하거든요. 편도와가 이게 편도 자체가 부풀어지면 편도와도 이렇게 깊어져요. 그 깊어지는 편도와 사이사이로 뭐 여러 가지 이물들이 들어가는 거죠. 또 음식물 찌꺼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뭐 비염이 있는 사람도 콧물이 자꾸 넘어가면서 거기에 끼일 수도 있고요. 또 위식도 역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역류가 되면서 거기에 또 유기물들이 이제 끼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자꾸 그런 유기물들이 쌓이게 되다 보면 결석이 생겨요. 결석에서 딱딱한 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으깨지는 동그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노르스름한 것이 툭 튀어나올 수 있는데 냄새가 아주 독해요. 편도염 자체도 염증으로 인해서 세균들이 많아지니까 또 구취를 유발할 수 있고, 편도결석은 편도결석 자체에서 악취가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편도결석은 조그마한 한두 개 있다고 해서 이 전체에 막 냄새가 다른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개 나온다든지 많이 나온다든지 또는 하나가 막 덩치가 크다든지 이러면 또 냄새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구내염이 있을 수 있어요.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구내염도 여러 가지거든요. 바이러스성도 있고 곰팡이로 인한 것도 있고 세균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또 치과적인 충치, 치은염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말하면 넓은 범위에서 구내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결국은 뭐다? 입안에 있는 염증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충치가 되든 또 치은염이 되든 또는 뭐 설염이 되든 입 안쪽에 점막 쪽에 이렇게 궤양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염증 반응이고 관련돼서 이제 세균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입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런 백태, 또 목의 이물감, 그리고 입마름, 또 편도염이나 편도결석, 그리고 구내염, 이것들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있다 해도 한번 입냄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과연 그거로 인해서 입냄새가 나는지, 그런 증상들은 있지만 입냄새는 안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